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해마다 우리는 똑같이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요, 노화 속도에 따라서 각기 신체 나이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사소한 생활 습관이 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빠르게 하려고 하는 노화 시계를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화방지연구소의 박원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은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마음 많은 청춘이다.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네.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주변에서 실제로 너무 건강하고 젊게 사신다 보니까 나이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는 연대적인 나이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연대적인 나이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10년 공부를 하고요. 또 한국에 와서 대학병원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또 개원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아, 예. 그렇지만 저희 신체적인 나이는 39세. 왜냐하면 요즘은 연대적인 나이보다는 예. 신체적인 나이, 그 생체적인 나이로 많이 우리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생체적인 나이는 바로 밖에 보이는 나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나이, 그리고 바로 죽음과 관련된 나이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물으면은 생체 나이로 대답을 해요. 네. 제 나이는 39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깜빡깜빡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내가 어디에 뒀더라? 맞아요. 라던가 뭐 여기에 내가 왜 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런 사소한 맞습니다. 건강증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로 치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요. 네. 이런 가벼운 건망증이 실제 치매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벼운 건망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의 작은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자분들은 뇌 손상을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출산이에요. 출산일 때는 CT나 MRI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관들이 막혀서 네. 기운이 감소하는 수가 많고 우울증이 온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세한 건망증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뇌의 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령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노화, 그 개념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노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가 되고요. 또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요, 이렇게 크게 유전과 환경, 생활 습관, 영양급식 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래 사는 집안에 있는 분들은 오래 살아요. 일단 두 번째는 환경이죠. 근데 이 환경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좋은 집에서 산 사람들이 더 수명이 길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이 생활 습관은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인성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대부터 치매를 조심하려면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꼭 술을 드시고 싶다면 와인 한 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죠. 이 담배야말로 정말 백해무익이죠. 그래서 이 담배는 반드시 끊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나 자신을 오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양 섭취인데요. 지금 우리 바쁘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그런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식사할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마시는 것보다는 이빨로 많이 저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뇌가 깨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빨리 깨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화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죠?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점점 성장기를 지나서 자신도 흐트러지고 나중에 골다공증이 와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나올 때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아름답게 늙었지만 그래도 늙은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그래서 이 노화를 가장 먼저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 외부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피부 노화죠. 그래서 특히 노화가 다른 부분보다 잘 나타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피부밖에 없으니까 피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피부는 장기간에 걸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와서 노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호하려면 피부는 가능하면은 뜨거운 데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한다든지 또 너무 뜨거운 탕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너무 뜨거운 곳에서 골프를 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노화가 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는 것이 덜 누른다고 하죠. 화장품 속에 있는 햇빛 차단제가 굉장히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 안 나가더라도 이 안에 있는 조명의 불빛도 우리 피부를 노화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자외선 방지 크림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화의 과정 중에서 피부 외에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뼈는 이렇게 구멍이 촘촘하게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뼈 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뼈에 노화가 와서 뼈가 구멍이 숭숭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 나죠. 그래서 연세된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뼈의 골절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뼈에 구멍 난 것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이 골다공증은 뼈를 약화시키고 또 골절의 위험성을 아주 증가시키죠. 그래서 뼈의 파괴 과정에서는 어떤 강력한 염증 물질이 나와서 뼈가 파괴되고요. 이 또 염증 물질이 우리 몸 전체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질병에 걸릴 또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화가 빨리 촉진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이 골다공증도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화는 이제 피부, 뼈 외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 침침해진다 그러죠. 네.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정상적인 눈은 눈의 렌즈가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보면은 이게 쪼그라들고 또 먼 곳을 보면 얇아지면서 거리를 초점을 맞추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렌즈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먼 곳은 잘 보여요. 얇아졌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눈도 우리가 얼마든지 노화를 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병원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제 노화의 과정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 뼈, 눈 외에는 청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후가 되면은 난청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난청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모음보다는 자음이 잘 안 들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청각 외에도 우리가 미각이 있는데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희 어머니도 음식을 잘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음식이 너무 짜고 너무 달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미각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퇴화하기 때문에 그 젊을 때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손으로 하는 맛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맛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각설 독군 중에 하나가 후각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냄새도 잘 맡지 못해요.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은 냄새를 맡는 기능이 혼재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기 몸에 냄새가 나도 냄새를 한 줄 모를 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후각이 마비가 되면은 또 미각도 감소가 되죠. 우리 미각의 70%를 후각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벌써 배가 고플 때 삼겹살 냄새를 맡으면은 벌써 입에 침이 분침이 돌잖아요. 그것처럼 이 후각은 굉장히 미각과도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하는데요. 이 치아가 나이가 들면은 흔들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잇몸 질환이라든지 또 이빨을 잘 관리하고 또 치아를 잘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에 3번 닦는 것 중요하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화 중에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바로 피부 노화인데요. 네. 피부 노화가 중년부터 시작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뭐 20대부터 꾸준히 그러게요. 관리를 네. 해야 나중에 노화가 더 그쵸. 늦춰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실제로 20, 30대 때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피부 노화는 언제 시작된다고 예, 저희가 피부 봐야 노화도 될까요? 25세 이후가 되면은 다 피부 노화가 오는 거죠. 25세요. 예, 그래서 20대부터 사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화장품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0대부터 세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보다는 가능한 찬 물로 세수를 하시고 세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난 후에 이제 얼굴에 로션 정도로 바르시고 주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피부 노화는 우리가 말할 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화를 낸다든지 또 너무 많이 웃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딴 사람보다 주름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피부 노화를 또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피부 노화를 좀 나이 들면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네. 또 눈에 보이는 만큼 이 외적인 가꿈에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지만 네. 보이지 않는 뭐 혈관이나 장기 같은 것들의 노화에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적 노화를 좀 방치하게 될 경우에도 위험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은 내적 노화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의학적인 노화는 내적인 노화를 말하는 것이죠. 내적인 장기, 간, 심장, 뭐 대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 눈, 청각, 그다음 뼈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근데 피부 노화가 우리 바깥에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피부 노화는 정말 또 안쪽 노화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뇌가 젊은 분들은 보면은 피부 노화가 느리고요. 또 피부 노화가 느린 분들을 보면 뇌가 젊어요. 그래서 피부 바깥에 보이는 그 부분이 있는 그대로라면 바로 뇌의 노화가 상관이 있고요. 또 피부 노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영양이 잘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와 또 안쪽 노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저희가 자주 얘기됩니다만 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수명도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고령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수치로 설명이 될까요? 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2015년도에 인구가 한 1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1,040만 명 정도. 근데 2040년도가 되면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의 발달과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4% 이상이 되면 우리가 바로 고령 사회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정기적인 또 소득이 없는 인구가 증가되면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정년 퇴직도 이제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또 그래서 이 은퇴 전에 이제 이런 은퇴 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은퇴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실버 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버 샥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 실버 샥을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이 취약한 노인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건강관리 그리고 재테크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실버 쇼크라는 표현을 쓰셨을 정도로 네.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뭐 문제라면 문제지만 사실 요즘에는 뭐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맞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0대, 40대 분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는다. 아. 이런 노화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저속 노화라는 말인데 저속 노화를 오게 하려고 하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호식품, 술, 담배, 마약 그리고 평소에 먹는 식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식사들이 다들 이게 인스턴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속 노화를 올 수 있는 그런 음식 자체가 먹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라든지 이런 걸 먹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화를 빨리 오게 하는 거고 요새 많은 분들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저속 노화를 오는 그런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뭐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인스턴트 음식들이 대부분 당 지수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지금 굉장히 당뇨도 있고요, 고혈압도 있고 통증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염증지수가 올라가니까 암도 많이 발생해죠. 그래서 진짜 30대, 40대가 만약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내려간다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른 살, 예순의 나이, 그리고 78의 나이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선생님, 실제로 병원에 노화 때문에 고민되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최근에 사실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20대, 30대들이 노화에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시민분들은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도 쑤시고 허벅지도 좀 당기고 해서 아이고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는 산에 갔다 오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많이 부어서 며칠씩 쉬고 치료받아야 되고 그럴 때 제가 늙었다는 걸 느껴요. 네, 저는 평소에 알던 단어나 또 사람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엄청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 넘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예전같이 잘 안 따라주니까 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아침마다 공복에 그 야채, 과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어서 일명 야채밥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걸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3번은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고요. 또 나머지 시간에는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걷기 운동 이런 거를 뭐 좀 소소하게 뭐 약간씩 뛴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성인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나요? 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른에게서는 노화를 방지하게 되죠. 세포의 생성이라든지 세포의 자라는 것을 빨리 하게 해주고요. 당뇨도 예방해주고 근육의 양도 많게 해주고 모든 피부를 탱탱하게 젊게 해주죠.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모든 것을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혹시 우리 몸속에 암이 있으면 그것도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성장 호르몬 맞을 때는 반드시 몸속에 암이 없는지 확인하고 맞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노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현대인들이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떤 분들은 아침잠이 많이 줄어들었다, 점점 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노화의 시작이다, 이게 몸의 신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잠이 많아요. 그리고 연세가 들면서 잠에도 문제가 생겨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이 많거든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깨니까 아침잠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수면의 양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침잠이 없으시는 것은 굉장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쩌면 내 몸의 노화에 보이지 않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컴퓨터 그리고 휴대전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블루라이트라는 어떤 광선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면에 방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탈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블루라이트 나오는 TV라든지 뭐 컴퓨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 재생을 막아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발에 있는 거 피부에 재생을 막아주기 때문에 모발은 우리가 하루에 수천 개가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면 그 자리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탈모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체지방률을 많이 낮추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얼굴 노화에도 도움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체지방률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은 얼굴 노화에도 도움은 되죠. 리프팅은 되지만 체지방이 감소가 된다고 해서 얼굴 노화가 멈추지는 않고요. 오히려 얼굴의 노화는 좀 더 올 수도 있어요. 얼굴 피부 자체 속에는 우리가 보지 않는 건축층도 있지만 지방층이 있거든요. 이 지방층이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아주 살맛나게 이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거의 없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노화에 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유쾌하고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살 더 먹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뭐 성형시술이나 뭐 민간 요법 같은 것들에 의존하는 하시죠.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화를 좀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걸 좋아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화는 바로 또 죽음과 관련되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니까 노화가 온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욕망이 그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습관이라고 또 정리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인간이 노화가 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빨리 오는 습관을 알고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노화의 시작은 우리 세포의 손상의 문제인데요. 이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바로 노화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텔레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텔레미어는 우리 몸의 염색체 속에 있는 그 끝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성분을 담고 있는 염색 끝부분에 있는 텔레미어는 세포 분열할 때 양 끝에서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요. 또 인간 구성 기본 단위인 우리 세포가 늘는다는 것에 세포 분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세포가 이제 분열할 때마다 이제 텔레미어 길이가 짧아지는데요. 이 텔레미어는 한 60회 정도를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없어진다고 해요. 마지막 60회가 되면은 세포 분열이 끝나게 되죠. 텔레메라이즈는 이러한 노화를 맞는 텔레미어의 작용을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생체의 효소로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가장 각광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빨리 오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인데요. 이 흡연에 있는 유해화학 물질이 우리 피부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죠.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 및 불면인데요. 잠을 못 자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노화를 빨리 오게 하고요. 또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장시간 야외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노화를 오게 만들고요.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노화를 많이 오게 만든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화를 부르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반대로 네. 이번엔 노화를 늦추는 습관도 있겠죠, 원장님. 네, 그 노화를 늦추는 습관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해서 주치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이 주치의에게 돈을 특별히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의사를 두시고
평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한 마음이죠.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뇌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몸 전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호르몬이 증가되고 NK 세포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스트레스를 정말 피할 수 없으면은 절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가능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 아는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겼는데요.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화가 나서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차 사고 났으니까 내 일을 모든 나쁜 일들이 차로 가지고 다 사고로 막아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모든 그 장기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신체 활동도 증가가 되죠. 그렇지만 이 규칙적인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운동을 평소에 운동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중요하죠. 이 먹는 것이 밥이 보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요. 노화를 늦추는 식사 다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하루에 2리터는 꼭 드셔야 되고 일단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적당한 휴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습관 습관에서 우리가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없애야 되겠죠. 담배, 술, 마약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뇌 세포를 건강하게 또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할 때 뇌를 찍으면 뇌 속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혈액이 공급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뇌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오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 자극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정신적인 자극은 바로 고스톱이죠. 저는 고스톱을 못 쳐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다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신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자외선 크림을 반드시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네. 은퇴를 해서 내지는 뭐 자식들과 좀 멀어져서 등등의 이유로 공허함, 우울함을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말이죠. 이러한 우울증이 노화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우울증은 노화를 굉장히 빨리 오게 만드는 습관을 일으키죠. 우울한 그 마음 자체가 모든 에너지를 저하시키고 노화가 오게 하는데요. 또 이 우울증이 바로 노화가 왔을 때 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뇌의 노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우울증이거든요. 뇌의 기능이 손상이 되면은 우울증이 많이 오고 눈물이 많아져요. 그 대신 또 눈물이 많고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또 뇌 기능을 또 감소시켜서 노화를 빨리 오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네. 초반부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생체 나이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39살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출생 연도가 같아도 늙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비교하고 산출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나이가 두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태어난 나이죠. 이것을 크로놀로지컬한 에이지라는 실제적인 나이죠. 보통 우리가 쓰는 나이고요. 근데 요즘 이제 쓰는 나이가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 신체 나이, 바로 생체 나이죠. 내 몸의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나이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나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혈당, 혈압, 그리고 BMI, 또 이런 영양 상태, 심폐기능, 관절 이걸 다 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이 생체 나이가 많을수록 노화가 빨리 오고 뇌졸중도 빨리 오고 치매도 빨리 오고 또 기억력도 감소하죠.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는 이 생체 나이가 굉장히 광대가 높고요. 또 이 생체 나이가 5년이 증가할 때마다 치매는 40분 증가한다니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체 나이를 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체 나이를 얼마든지 우리가 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생체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어리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는 건강검진 결과지에도 이 생체 나이를 그렇죠.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정기적으로 내 생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습관들도 이 노화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을 알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내 생체 나이가 많을 때는 좀 더 분발하셔서 평소에 다른 습관, 나쁜 것 안 하기, 운동하기, 감사하기, 아침 식사 그러지 않기, 또 탄수화물 적은 음식 먹기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고 생체 나이가 적을 때는 자기가 감사하죠. 열심히 했구나,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느낄 수 있고 또 자기 감사하면은 사람들한테 관대해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신체 곳곳의 변화. 20년 전부터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는 80대의 문신자 씨. 나이가 드니까 자연적 위도 안 좋아지고 당뇨도 있고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두 아픈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위가 역류가 되잖아요. 예. 음식 먹고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항상 음식의 80% 드시고 주무실 때 베개를 조금 높게 비시고 예,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는 저녁에 최소한 3시간 이상 있다가 주무셔야 돼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년 전에 처음 오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 갑자기 몸이 굉장히 피곤하시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셨는데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오셨는데 한 5년 전에 소화가 안 되고 밤잠을 설치고 굉장히 피곤하셔서 두통이 있고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암이셨고 당뇨와 혈압이 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시력이 굉장히 제일 먼저 가게 되죠. 눈이 좀 침침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또 건시들은 갑자기 멀리 있게 잘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눈에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물건의 이름이나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제일 먼저 많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오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방어막이라고 불리는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면역이 저하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종 스트레스와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수면 패턴 등 노화를 가속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노화로부터 내 몸의 신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위암 수술을 먼저 하셨고요. 그다음에 식이요법을 했어요. 양도 조절하고 식단도 조절하고요. 두 번째는 당뇨와 혈압이 왔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했어요.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이분은 기본적으로 선천성 심장병 환자예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해서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심장병이 있어도 저렇게 아무런 상한이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방 접종을 잘해야 돼요. 감 백신, 폐렴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을 반드시 맞아주셔야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병원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에 있어서 습관을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운동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큰 운동 못하고 유산소 운동 잔디밭에 가서 공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력과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사례 만나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분들의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요즘 노화를 늦추는 일명 저속 노화라고 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속 노화, 과연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속 노화는 말 그대로 노화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예. 노화를 피할 수는 없고 또 노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걸리는 노화를 속도를 늦춰서 1000년이 걸리게 하면 계속 젊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속 노화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약도 쓰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첫째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속 노화의 습관 중에서 저속 노화 식단이 있어요. 마인드 식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특히 정제된 곡물이라든지 또 너무 단 음식들을 줄여야 되죠.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우리 뇌에서 중독 물질 생성이 돼요.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먹고 싶은 중독이 생겨서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도 중독성이 있죠, 그죠?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뇌에서부터 이렇게 중독성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안 보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우리가 일명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독을 굉장히 심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정신과에 가는 애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평소에 담배와 술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담배와 술에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담배와 술을 우리가 마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술도 마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딕션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잘 자는 게 중요하죠. 정말 잠을 잘 자야 돼요.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에 일으키고, 이러한 습관들이 저속 노화를 만드는 그런 습관이고, 또 우리가 정말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도 다시 한번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습관도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병원이나 기관 시설에 가서 어떤 치료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보통 뭐 피부과 치료 정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티에이징 치료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안티에이징은 일단 검사부터 해야 돼요. 검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내 몸에 병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이 뭐 매일 똑같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나이가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플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프지 않을까는 그 병이 없는 검사라는 것이 바로 안티에이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 검사는 우리가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를 먼저 진찰하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이 어떤 것인지, 또 흉부 엑스레이 상으로 다른 종양이 없는지, 심장은 괜찮은지, 또 비만이 특히 굉장히 중요하죠. 비만도 검사를 하고 또 신체 나이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각이나 청각, 미각, 후각 등에 이상이 없는 건지,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동맥 경화가 없는 것인지, 혈액 건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위장이 건강하게 되죠. 특히 한국 사람은 위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내경 검사도 하고 또 대장 내시경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소화기 질환이나 또 암 예방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나 필요한 복부 CT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미리 암 표지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요. 또 몸에 있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호르몬 검사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검사 및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여자분들은 각종 부인과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호르몬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제 치료도 하고, 그다음 피부도 중요하니까 피부 노화도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게 만든 이제 영양분이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체크해서 영양분도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스트레스 치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수액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 생활 때는 보통 안티에이징 하면 피부를 생각하니까 화장품을 사용이 많은데요. 이 피부 젊음을 유지하는 화장품 뭐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찾아보면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요법에서 비타민 부족한 비타민을 우리가 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먹기도 하고 주사로 맞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갱년 여성들을 위한 태반 요법, 또 그다음에 면역이 많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면역 주사 요법도 있고요. 또 암 환자들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 또 평소에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면역 주사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영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기가 없는 분, 기운이 없는 분들은 정맥 영양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저속 노화 내지는 영노화를 저희가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많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내지는 이렇게만 하면 느리게 늙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꿀팁을 좀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서 건강 20계명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차를 많이 마시면 좋아요. 차를 마시면은 수분도 공급하지만 차를 마시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차는 친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가능하면 신선한 생선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천연 오메가3가 바로 생선 속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가능하면 패스트푸드 음식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음식 하면 꽉꽉 차 있잖아요.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차 있는데 가능하면 슬로우 푸드로 바꾸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새벽에 동촌에 가면은 정말 많은 분이 운동을 하는데 그분의 90%가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나 아니면은 뇌졸중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이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달지 않는 그 채소와 과일도 달지 않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지하지 않은 곡물 섭취를 많이 늘려야 되죠. 그 렌틸콩이라든지 이 보이는 것을 팥이라든지 또 그린피, 뭐 검은 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영화를 보고 진짜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하면서 넘어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혈압을 증가시키고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정말 어떤 데는 실신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정말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친구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도 예방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것이 비타민이죠. 비타민은 우리가 몸속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바깥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죠.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한 8시간 자야 되는데 정말 일하면 8시간 자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수면도 8시간 자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꼭 주무셔야 돼요. 그 시간에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다른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8시간 자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적어도 물은 하루 2리터 정도는 꼭 마셔야지만 우리 몸속에서 나쁜 이런 독물들을 배설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만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만큼의 물을 마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다시 가도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네 하면은 몸속에 물이 모자라니까 물을 반드시 마셔주셔야 돼요. 그런데 입냄새 없애기 위해서는 이빨을 잘 닦아야 되지만 우리 내장기관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걷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폐암의 원인이 바로 담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만약에 피운다면은 이제 빨리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까 지금 교통사고 났을 때도 내가 오늘 이 사고를 통해서 나의 모든 나쁜 것이 해소됐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왜 이 사고를 났을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몸 상태가 나빠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술을 꼭 마시고 싶다면은 술을 한 번에 2잔 이상 마시지 마시고 적어도 마시고 난 이틀을 쉬었다가 술을 마셔야지 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병원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 환자분 중에서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 오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자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아픈 곳이 너무 많아요. 병원을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병원을 빨리 가서 우리 몸속에 병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호르몬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아프지 않지만 육체적인 아픔도 이 호르몬이 아픔을 감싸주게 돼 있어. 그래서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춘을 붙잡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꼭 잡고 싶어하는 노화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남들보다 빨리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정말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머리를 쓸어 올릴 때마다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남들 눈에도 잘 띄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야,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그게 뭐냐, 흰머리 관리 좀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 모양입니다. 혹시 젊은 나이에 나는 흰머리, 이게 혹시 노화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사실 노화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많은데 특히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노화가 시작이 되면은 그 멜라닌 세포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이렇게 흰 반점들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20대는 좀 빠르지만 20대라고 해서 노화가 오지 않는 부분은 없죠. 아, 그래요? 네, 사실 25세가 되면은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그럼 이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관리가 필요하죠. 선생님, 이번 사연은요, 피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요즘 남성들도 피부 관심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피부에 탄력도 없고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모공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관리해 보려고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 식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걱정은 당뇨 환자지 않습니까? 네.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당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뿐만 아니라 콜라겐이 만드는 우리 무릎에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 조절이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분 걱정하셔도 되는 게 혈당 조절만 잘하면은 당뇨 환자들은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은 노화 방지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당뇨약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뇨 조절 잘 하시면은 콜라겐 드시지 않아도 오히려 피부가 일반 사람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운동 꼭 하셔야 된다고 전해주세요.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운동을 더 그렇죠. 선택하시라, 네. 이런 얘기군요. 네. 아,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매일 운동하는 나으로 사는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 6시에 기상해서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수영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좀 뭔가 상쾌한 기분을 자꾸 느낀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들었는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식사를 하고 한 30분 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공복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또 수분이 소실되잖아요. 수분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이 프리레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죠. 그래서 조금의 음식을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훨씬 좋죠. 그렇다면 이분은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이거군요. 예, 특히 당뇨 환자들은 꼭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 공복에 하면 안 무리가 되죠, 오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조기 축구라든지 조기 운동은 건물이죠.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 노화의 원인과 과정, 또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많은 노화 방지는 요즘 모든 삶의 화두예요. 그렇지만 이 노화 방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 옆에 같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소에 갖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술을 적게 먹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일이죠. 그리고 가까이 병원을 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노화에서 나이에 들면서 우리가 죽음과 관련된 그런 숫자가 있다면 바로 요산 수치와 염증 수치예요. 그것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원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노년기에는요, 마음이
밝고 즐겁도록 마음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5년 정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노화를 필요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의 노화 시계만큼은 조금 더 연장시켜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노화 예방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 전해주셨죠. 네. 한국노화방지연구소의 박언휘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울릉도는 아주 낙후한 곳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많은 섬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아주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더 의료로 봐서는 특히 울릉도 오지랖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몸이 약했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저보고 너는 시집 갈 때까지만 살아있으라고 했어요. 소풍 갔다 오면은 코피가 났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폐혈증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사방을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커서 진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렇게 오지에 가서 어려 봉사를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이 주치의를 두시고 그리고 노화를 당당히 맞이하는 것, 노화 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